역사를 우리가 되돌려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복귀해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네모했다면 제주 4.3의 비극은 없었다. 미군정 입장에서는 얘네 왜 이렇게 빨갛지? 조금이나마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남로당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문으로 붙잡혀 끌려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전 여기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AI가 상상하고 역사학자가 답하는 팩트와 상상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역사 토크 만약에 진행을 맡은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AI도 인정한 역사 스토리텔러 만약의 매운맛 김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김지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순한 맛. 자, 역사 눈높이 선생님 이상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양중에서 역사 가르치는 이상석입니다. 네, 오늘 만약의 주제는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 하면 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뭐 휴양지이고요. 감귤. 네, 제가 오늘 입고 온 옷 색깔 감귤. 네. 일부러.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지로도 유명하고요. 뭐 예전에는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텐데 현대사 속 제주도는 180도 좀 다릅니다. 이 제주 4.3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잡아! 빨리 뛰어! 저도 이 제주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게 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인데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역사인데 왜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고 쉬쉬했었는지 자,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기 동안 한국사가 독재를 겪잖아요. 그리고 그 독재의 한 기둥이 반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들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습니다. 4.19가 나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제2공화국이 들어섰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희생당하셨었던 분들 이야기하세요라고 해서 4.3 때 희생당하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년 만에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희생된 요 연자제가 또 적용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4.3 때 희생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아버지는 이때 4.3 때 희생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공무원 안 돼요.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사건으로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도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었고요. 근데 그리고 87 때 그런 분위기가 일죠. 광주가 이제 학살당했었던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 그럼 우리도 희생당했었던 거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또 한 번 막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땡땡 치고 역사적 실업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야기하지 않게 본인들이 희생당했었던 걸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국가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가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주제를 이상석 선생님이 하자고 제안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제안을 하신 거죠? 사실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한 7년째 해오고 있는데 교과서 내의 현대사 부분을 보면은 교과서를 넘기다 보면은 있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그냥 한 페이지 한 켠에 나와 있는 다뤄볼 만한 주제로서 나와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대부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따로 수업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좀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 주제를 관심 좀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제주 주민들이 공식 기록으로만 14,000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당시 제주 도민의 숫자가 3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희생자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를 우리가 되돌려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복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과거사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3의 촉발 원인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947년 3월 1일 날 있었던 관덕정 시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요때 3.1절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 날, 관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이 공간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구호가 굉장히 조금 말 서 있는데 친일 경찰들,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일 경찰들 물러가라.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군정에서 그 쌀을 나눠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고문을 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얘기가 3.1절 집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이미 쌓여있는 불만들, 요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 경찰들이 말을 탔거든요. 기마 경찰들이 있었어요. 기마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아이를 친 거예요. 근데 쳤고 애가 넘어져 있는데 그 경찰이 몰랐는지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요. 그걸 보고 3만 명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냥 3.1절을 기념하는 자리만이 아니에요. 쌓여있는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겠어요.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제주도 행정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자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너 왜 그냥 가? 라고 한 거죠.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늘어나면서 한 명, 두 명 늘어나면서 그 경찰들을 둘러 싸버린 거죠. 근데 이때 경찰이 선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발포. 사람이 죽었어요. 6명이 죽었고 그걸 보면서 3월 1일부터 시위가 제주도 전체로 벌어지게 돼요. 이때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심지어 공무원부터 친일 경찰 이야기 계속 아까 전에도 드렸잖아요. 친일 경찰을 제외한 일선 그 경찰분들까지도 파업을 합니다. 3월 10일 정도 때 대규모로 벌어지는데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거예요. 요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 아직 미군정이었거든요. 미군정을 비롯한 경비대죠. 경비대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 여기서 말하는 해결은 이제 진압이겠죠. 진압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네. 아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경찰이 진작에 사과만 했더라도 이렇게 일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왜 경찰이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니까 무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실탄을 쓴 건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잉 대응인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의 개념과 그 당시 경찰의 개념은 좀 달라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경찰들은 백성들 감시하고 뭐 하나 어긋난 게 있으면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자백 받아내고 그런 것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요 어린아이를 치고 가고 그리고 총을 발포한 경찰이 친일 경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찰은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감시하고 감찰하고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과잉 흥분된 상태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라고 했을 때 경찰이 그런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잠깐 김지원 교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친일 경찰이어서 이제 네. 시민들을 감시하고 가두고 고문했던 그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경찰로 남아 있었던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는데 진짜로 그랬나요? 그럼요. 심했죠,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일본이 됐건 조선이 됐건 공통적으로 여긴 점령지입니다. 그럼 점령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통치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통치하는 주체가 조선이고 일본이고 뭔 상관이에요. 미군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1945년 9월에 미군정이 들어서고 처음에 미군정이 생각했었던 건 독립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 전까지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 통치할 것이냐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조선총독부 사람들 쓰려고 했어요. 친일 경찰이 아니라 일본인도 그냥 여기 있고 그냥 걔네들이 그냥 알아서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지금 다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인민위원 건국준비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동 딱딱딱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경찰 업무를 봤었던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치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치안이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조선인들 중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빠지면 이 사람들은 게 뭐가 문제인데? 치안은 필요한 거잖아. 치안은 어떻게든 관리가 돼야 되잖아. 이 사람들 해.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돌아와서 경찰 일을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잖아요. 해방이 왔는데도 그렇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주도가 유독 좀 심했어요.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공간이냐면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에요. 뭐냐면 여기는 일제강점기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뭇사람들이라 그러죠. 제주도민들. 뭇사람들이 제주도를 늘 언제나 수탈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네.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제강점기가 들어섰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제주도는 늘 언제나 강한 수탈의 공간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군부대가 쓰거든요. 근데 왜 군부대가 중요했냐면 일본 입장에서 군부대가 중요했었던 이유는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 태평양 전쟁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 미국과 그 연합국이죠. 연합국 특히나 이제 미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하는 공간은 섬 따먹기 전쟁이에요. 섬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본국과 일본 입장에서 일본 그 섬, 특히 이제 동경이겠죠. 동경을 비롯한 일본의 그 주요 섬들과 가까운 섬이 미군한테 점령이 되면 이 공간에서 미군 비행기가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폭격이 용이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오는 섬들을 계속적으로 막아야 돼요. 제주도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입장에서 미국한테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한다? 그러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중국부터 동남아, 조선, 일본이 다 폭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대 사수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울보다도 많은 병력, 일본군 병력을 주둔시켜요. 그러면 이 일본군 병력을 또 먹여 살리는 입장에 수탈이 더 강해질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은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 노동운동이 어떤 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냐면 너무나도 뜯어가는 게 많으니까 이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묻도 똑같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랑 일본의 직항로가 만들어져요. 배로. 이걸 타고 오사카로 정말 많은 숫자의 제주도민들이 노동 이주를 가요. 특히 오사카 지역에 공장이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노조들 만들어지고 선진적인 노동 운동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선진적인 노동 운동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노동 운동을 조직합니다. 해방 이후에 아니요. 이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는 노동 운동, 특히나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가 되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주도민 입장에서 그들이 훨씬 더 친숙한 존재잖아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데 미군정은 그걸 막았었던 거고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등용시켜서 경찰 업무를 보게 하면서 충돌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